안녕하세요. 박성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핵심 이론 3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틀에 걸쳐서 1조부터 20조까지 봤어요. 1조부터 20조까지면은 절반을 조금 덜 한 거잖아요. 우리 조문이 46개니까 20개 조문으로 했는데 이틀이 걸렸으면 나머지 26개 조문이 남았는데 이틀이 더 걸려야 되는 게 단순 계산해보면 그런데 나머지 조문 26개는 생각보다 금방 풀게 될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1조부터 20조까지 중에 되게 중요한 걸 했어요. 소송요건 7개 다 했습니다.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협의의 이익, 제소기간, 행정심판 전치주의, 재판관할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기본 강의에서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하는 거였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뭐 제3자의 소송 참가라든지 기타 등등 뭐 다른 주제들도 어느 정도 다뤘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뒤쪽은 조금은 빨리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의 변경 21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의 변경이 얘를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소의 종류의 변경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의 종류의 변경 말고 다른 변경도 있어? 네, 바로 뒤에서 나오는 22조.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얘는 청구의 변경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의 변경은 청구의 변경과 소의 종류의 변경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청구의 변경은 무조건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만 있는 거야? 그거는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있어요. 어쨌든 두 가지로 나눠보면 소의 종류의 변경, 청구의 변경 두 가지 정도가 있다. 소의 변경은. 그리고 21조는 소의 종류의 변경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를 알고 일단 21조를 보도록 합시다. 소의 종류의 변경은 소의 종류를 한번 써봐야 되겠네요. 행정소송에서 항당 민기인데 민기는 일단 제외하고 주관적 소송인 항당만 보면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그리고 당사자 소송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소의 종류의 변경이라는 건 이 네 가지 소송이 과연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 네 가지 소송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전부 다 가능해요? 안 되는 거 하나 있는데 무부 사이에서 왔다 갔다는 아직 법제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보는 교수님 교과서에 무부가 왔다 갔다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얘는 시험에 나오기가 좀 애매하다. 여기는. 어쨌든 근데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어쨌든 무부 사이에서 변경이 된다라는 거는 입법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이거 두 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된다 안 된다 뭔지 아시죠? 취를 무로 바꾼다든지 취를 부로 바꾼다든지 취를 당으로 바꾸는 거 다 된다고요. 나머지는 다 된다고요. 뭐만 안 된다? 무와 부 사이에서 왔다 갔다는 안 된다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소의 종류가 변경된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21조 1항 소의 종류가 그러면 언제나 되는 거야? 요건이 있죠. 소의 종류가 변경되기 위한 요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부터 읽어볼게요.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얘는 생략. 중요한 문구가 아니에요. 얘는 중요한 문구가 아니어서 잠깐 생략하고 읽으셔도 됩니다. 법원은 취소소송을 어쩌고저쩌고 당사자 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인 상당하다고 뭔가 인정을 해야 된대요. 요건. 첫 번째 요건은 여기. 청구의 기초의 변경이 없어야 됩니다. 얘가 1번 요건. 두 번째, 소를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언제까지? 사변종까지 해야 되고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네 번째 요건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숨어 있어요. 네 번째 요건은. 새롭게 변경되는 소, 신소라고 표현하죠. 신소가 적법해야 한다.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이 있는 겁니다. 소의 종류가 변경되는 게 여기 위에 보시면
항당 사이에서 무부 빼고는 다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한데 그렇게 언제나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요건들이 있는 거예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되고 소를 변경하는 게 상당하다고 우리 법원이 인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변종 전이어야 되고 바뀌는 소, 바뀌려고 하는 소가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내가 A 소송에서 B 소송으로 바꾸는 겁니까? 그럼 B 소송이 적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가 적법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춘 소송이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뭐예요? 원고의 신청이죠. 당사자의 신청으로만 가능하네요. 그다음 뭐 나오겠어요? 직권으로는 안 된다. 항상 생각하셔야 되겠죠. 얘는 그냥 당직 이집참 경관 신청처 소변 잘못 제출로 그냥 푸시면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당사자의 신청, 원고의 신청이라는 말이 나오면 직권은 안 된다라는 걸 한 번씩 떠올려 주시라고요. 그냥 그래서 써는 것뿐입니다. 결국엔 두 문자로 그냥 푸는 거죠. 그 다음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소 변경 허가를 법원에 하나 보죠. 아마도 당사자가 이렇게 원고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 나 이번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작위가 아니었대. 뭔가 행정청에 액션, 처분 같은 게 있었대. 그래서 취소 소송으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라고 신청을 했고 법원이 아 맞네요. 역시 잘 아셨군요. 부작위는 없었어요. 취소 소송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허가를 하는 경우 만약에 피고를 달리하게 된다고요? 이건 뭐지? 아, 부를 취로 바꿀 때는 피고가 바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항고소송이기 때문에 피고가 달리된다는 거는 어디서 어디로 변경되면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 사이에서 소의 종류가 변경되면 피고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맞죠?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누굽니까? 행정 주체, 국가 공공단체인 행정 주체이고 항고소송의 피고는 누구입니까? 행정청이잖아요. 그러니까 항고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바꾼다든지 당사자 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바꾼다면 반드시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피고의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소 변경해주면 피고가 바뀐대요. 행정주체에서 행정청으로 아니면 행정청에서 행정주체로. 그렇다면 새롭게 바뀌는 피고한테 한번 얘기해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 이거 소송이 지금 원래 당사자 소송으로 들어와서 대한민국 피고였거든. 근데 지금 A 행정청을 피고로 취소 소송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 네가 앞으로 피고로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한번 의견 좀 얘기해 보렴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견 청취 의무.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 3탄피 즉시 소집. 여기 당사자의 신청, 경관 신청처 소변 잘못 제출. 알고 계시죠? 아, 오늘 비 온다 그래서 많이 안 오셨구나. 어제 한 300명 정도 오셨는데 오늘은 200명 정도밖에 안 오셔가지고 네. 종이 인형들이 좀 많으신가 봐요. 네. 젖으면 안 되니까. 자, 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14조 2항 4항 및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14조 2항 4항 5항을 밑에다가 써놨습니다. 14조는 피고 경정에 대한 애들이고요. 14조 2항 보시면 법원은 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아, 피고 경정에서 피고 바뀌면 새롭게 선수 교체된 피고한테 네가 앞으로 피고입니다 라고 알려줘야 된다 그랬죠. 그게 이거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소가 변경되면서 피고가 바뀐다면 새로운 피고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가 이제부터 피고야 라고. 그 다음 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거 뭐죠? 제소기간 제한 안 걸리게 해주겠다는 거죠. 제소기간 제한 안 걸리게 해주겠다는 거. 마찬가지 소의 변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게 의미하는 건 소가 바뀌면 구소 취하 신소 제기의 실질을 주잖아요. 그죠? 구소 각하 기각이 아니고 구소 취하 신소 제기의 실질을 준다라는 얘기였고 사항이 제소기간을 걸리지 않게 해준다. 피고 경정에서 였는데 여기서도 그게 적용되거든요. 근데 이걸 설명드리려면 조금 복잡합니다.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 형식적 당사자 소송에서 시작을 할게요. 들어는 본 적 있는데 형식적 당사자 소송 뭡니까? 시작 사업 인정합니다. 국토부 장관 아니면 지자체장이 사업 시행자, 건설회사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인정을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 토지 재개발하려고 하는데 X토지 네가 한번 책임지고 개발해 보렴 이거죠. 사업시행자. 그럼 사업시행자는 뭘 해야죠? 뭘 해야 돼요? X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내 소유를 일단 만들어야 돼요.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하려고 해요.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행복하게 끝나는 건 없습니다. 안 돼요. 뭐에 대한 트러블이 맨날 생기는 거죠? 보상금. 그렇죠? 아니면 범위에 대한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공권력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담당하는 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재결인데 얘가 처분이에요. 얘는 수용재결 신청. 사업시행자 건설회사가 아무리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해서 그걸 매입하려고 해도 너무 세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 가격으로는 살 수가 없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세요 공권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권력이 개입을 합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고 해볼게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상관없습니다. 지토위가 수용재결이라는 걸 합니다. 수용재결은 뭐죠? 처분이고 여기서 뭘 정하는 거죠? 평당 얼마, 제곱미터당 얼마, 그리고 범위를 정하는 거죠. 두 개를 정해버리는 겁니다. 범위와 보상금 두 개를 정해버리죠. 자, 여기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 보상금 다투는 거 뭘로 다퉈요? 지금 재결의 한 내용이 보상금이잖아요. 원칙으로 따지면 재결은 지금 여기서 이름은 재결인데 처분이죠. 처분을 다투는 거니까 뭘로 다퉈야 돼요? 항고소송, 취소소송으로 다퉈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상금에 대해서 취소소송으로 예를 들어서 다퉜다고 해볼게요. 보상금이 너무 짜.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이 화가 나겠죠.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금에 대해서 다투려고 하면 재결을 다투는 거잖아요. 그럼 재결은 처분이니까 취소소송 제기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위법한 게 나왔어. 그러면 수용재결 날리고 다시 한번 수용재결 신청 있는 상태로 되돌아가니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다시 한번 수용재결을 내려야 되겠죠. 보상금이 100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거 마음에 들지 않아요. 토지 소유자는 취소소송 제기하면 만약에 위법하다고 해볼게요. 수용재결이. 그럼 수용재결 취소가 됐죠. 인용 판결 나왔습니다. 인용 판결 나왔다는 건 수용재결을 소급해서 없애겠다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수용재결 신청 있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아마도 이 수용재결 처분에 있었던 위법성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수용재결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보상금이 조금은 오르겠죠. 100에서 110으로. 110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 소송 제기. 또 취소. 다시 한번 수용재결 신청 있는 상태로 되돌아가. 다시 한번. 확 올려줘야겠다. 200. 누가 화가 나요 이제? 사업시행자가 화가 나죠. 사업시행자가 취소소송. 오케이 잘못됐어. 계속 반복해서 찾아야 되는데 찾아지겠냐고요. 그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소송을 아예 인정을 안 해버리죠. 인정을 안 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보상금에 대해서 다퉈? 보상금에 불만이야? 보상금은 지금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해관계자가 아니잖아요. 이해관계자는 누구랑 누굽니까?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둘 사이에서 보상금에 대해서 분쟁이 있는 거잖아요. 야, 니네 둘이 판 깔아줄 테니까 한 방에 결정해라.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사업시행자는 보상금 감액 청구 소송을 한 방에 상대방을 피고로 해서 제기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대등한 관계로 그렸죠. 대등한 관계로 그렸으니까 당사자 소송의 형태인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게 아니고 형식은 당사자 소송입니다. 그런데 실질은 실질. 뭘 다투는 거예요? 수용재결 다투는 거잖아요. 그쵸? 처분을 다투는 거란 말입니다. 실질은 처분을 다투는 건데 형식상으로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소송이 제기하는 형태가 되어서 얘를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에요? 취소 소송이에요? 당사자 소송입니다. 당사자 소송 파트에서 배울 거예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도 당사자 소송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제 잘못된 방식. 여기서 이렇게 취소소송 제기하면 보상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수용재결에 대해서 취소소송 제기하는 건 잘못된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법에서 정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보상금을 다투면 한도 없다. 끝이 없다. 결정이 안 된다. 그래서 보상금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이런 형태의 소송을 제기해서 니네끼리 한 번에 끝장을 봐라라고 정해놨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얘는 당사자 소송, 얘는 항고소송이죠. 근데 이런 소송 있다는 거 아셨어요? 모르셨잖아요. 모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분을 다투는 거야. 보상금은 처분이야. 수용재결한 내용이니까 처분이야. 그러니까 취소소송 제기해야지 라고 하고 취소소송을 지금 제기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법원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거 제대로 된 소송이 아닌데? 좀 바꿔봐봐. 법률 상담 좀 받아보고 제대로 된 소송으로 한번 바꿔봐봐. 보정명령 같은 거 나오면 이제 알아보겠죠. 아, 이런 게 아니구나.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소를 변경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거예요. 이 가능해요? 가능해요. 취소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이걸 설명드리려고 지금 밑밥을 깐 거예요. 여기 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얘를 소의 변경에서 준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 변경 결정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제소 기간의 제한을 걸리지 않게 해준다는 건데 이 형식적 당사자 소송 있잖아요. 얘가 제소 기간이 있어요. 당사자 소송인데 되게 예외적으로 제소 기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당사자 소송은요. 개별 당사자 소송에 대해서 제소 기간을 정해놨으면 있는 거고 아니면은 무제한이 원칙이에요. 당사자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같은 거 있었죠. 당연퇴직 통보 받은 사람이 나 당연퇴직된 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같은 거 제기할 때는 제소기간이 원래 없는 게 원칙이란 말입니다. 왜? 법에서 안 정하고 있으니까 제소기간에 대해서. 그런데 얘는 정하고 있어요. 수용재결이 나오고 나서 90일 안에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 수용재결, 보상금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제소기간이 있어요. 당사자 소송인데도 불구하고 제소기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이제는 수평선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시간 순서를 보기 위해서. 사업 인정 다 때려치우고 수용재결이라고 해볼게요. 수용재결. 나왔습니다. 90일 체크해야 되죠? 토지 소유자든 사업 시행자든 지금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이나 보상금 감액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를 주인공으로 삼아 봅시다.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넣어야 되죠. 그런데 몰랐다니까요, 이 사람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재결을 다투는 거구나, 처분을 다투는 거구나, 취소 소송 제기해야지. 여기서 제기해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법원이 뭘 보내준다? 보정하세요. 보정명령을 보내는 거예요. 소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기서 소변경 신청을 하는 거죠. 아, 좀 알아보니까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있더라.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더라. 라고 해서 소변경 신청을 하고 법원이 오케이, 빙고 맞추셨습니다. 소변경 결정을 해주는 거죠. 뭐에서 뭘로? 취소 소송에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 소변경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취소 소송 구소는 쭉 오다가 소변경 결정의 본질은 구소 취하. 그죠? 그리고 여기서 새롭게 신소가 제기되는 효력을 주는 거죠. 신소가 뭔데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은 수용 재결이 있은 때로부터 며칠 안에 제기해야 된다고요? 90일 안에 제기해야 된다고요. 법에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새롭게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제기된 효력이라면 수용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됐잖아요. 잘못된 소송이네. 청구 기간을 도과한 소송이네. 각하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변경으로 변경된 거면 언제 제기한 걸로 봐주죠? 구소 제기 시 제기한 걸로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90일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얘도 제소 기간을 준수한 소송이 되는 겁니다. 되게 복잡하죠? 별건 아니에요. 소변경 결정이 나오면 소변경 결정은 구소 취하 신소 제기 실질을 주는데 이 새로운 소는 구소 제기 시에 제기한 걸로 봐주겠다라고 우리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규정은 원래 어디 있는 거예요? 피고 경정에 있는 건데 그거를 소변경에도 가져다 쓰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항을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실제 사안을 가지고 취소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바꾸는 사례에서 좀 작업이 좀 필요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2조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보겠습니다.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1항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했습니다. 첫 번째 요건 소가 제기된 후 처분이 변경되었어야 돼요. 처분이 소가 제기된 후 변경될 것. 그 다음 원고의 신청 직권이 없네요. 그쵸? 결정으로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그 다음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안날 60일 되게 특이한 날이네요. 60일 그쵸? 건드리는 숫자입니다. 시험에서 60일
사망,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청구는 18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8조 1항 단서가 뭔데요? 여기 보시면 18조 1항 단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얘기하고 있네요. 18조 1항 단서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를 변경해야 되는 사정이 생긴 거예요. 그때 그 처분이 만약에 뭐라면 세도공처럼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거라면 그렇다면 행정심판 안 거치고 바로 소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는 의미가 담긴 겁니다. 소 변경의 실질은 뭐기 때문이죠? 구소 취하, 신소 제기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건, 숨어있는 요건들이 몇 개 있어요. 사변종 전,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가능하고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변경되는 소인 신소는 적법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또 들어갑니다. 아까 전에 소의 종류의 변경에서 나왔던 21조 소의 변경에서 나왔던 요건이 많이 들어가 있죠. 설명을 드려볼게요. 면허 취소 나왔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예요. 도. 세도공 중에 도네요. 이거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거니까 바로 취소 소송으로 갈 수가 없고 뭘 거쳐야 된다? 취소 심판을 거쳐야 된다. 취소 심판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데 행정심판의 대표 주자가 취소 심판이니까 그냥 취소 심판이라고 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고 권리구제를 받진 않았을 테니까 기각재결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행정심판 단계입니다. 그러면 다퉈야 됩니다. 취소소송. 여기서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인 면허 취소예요? 재결인 기각재결이에요? 둘 다 될 수가 있겠죠.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기각재결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딱히 재결에 뭐 특별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한 일단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1번 원처분, 여기가 2번 재결인데 사실 2번 재결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1번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행정청이 이상한 행동을 하죠. 1번 면허 취소를 2번이라고 하면 2번 재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3번으로 합시다. 뭐 나온 거니까. 면허 정지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뭐지? 얘를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처분 변경이 있었네요. 소가 제기된 후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조 1항 소가 제기된 후 처분을 변경했대요. 소가 제기된 후 처분을 변경했죠. 시간 순서 잘 맞죠? 그렇다면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면 원고가 뭘 신청할 수 있다?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래 면허 취소 소송이었죠. 1번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었죠. 근데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다? 이걸로 바꿀 수 있다. 면허 정지가 새롭게 했잖아요. 면허 정지를 지금 새롭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1번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3번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바꾸겠다. 가능해? 응, 가능해.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 그쵸? 처변 있으면 원고가 신청을 하는 거죠. 소도 변경해 주세요. 저는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금 피고는 뭐라고 주장할 것 같으세요? 면허 취소를 한 지방경찰청장은 쭉 흘러가다가 소송에서 분위기 이상한데 싸한데 내가 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면허 취소 너무 심했구나. 면허 정지 정도만 해야겠다라고 싹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요 소송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요 소송은 이미 없어졌어요. 대상이. 제가 없앴거든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각하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원고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3번 요 바꾼 처분에 대해서 소송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법원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계속 싸워보시죠. 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를 좀 이쪽으로 빼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변론 종결 전까지 해야 된다고요. 변론
종결. 1번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쭉 흘러가고 있잖아요. 자, 오늘 1번 처분 취소 소송, 면허 취소 소송에 대해서 변론 종결하겠습니다. 라는 말 하기 전까지 소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변론 종결이라는 건 이거 문 닫겠다는 거잖아요. 문 닫았는데 뭘 바꾸게 이제 선고만 남았는데 우리 수험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는 선고만 남았으니까. 이게 바로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입니다. 소 변경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 변경은요, 소의 종류의 변경이 있어요. 이게 21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의 종류의 변경. 그 다음 청구의 변경이 있는데 청구의 변경 중에 대표 주자가 지금 보셨던 22조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 더 있긴 해요. 청구의 추가도 있긴 합니다. 청구의 추가. 얘도 청구의 변경이긴 하거든요. 청구의 추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의 추가. 별거 아닙니다. A 처분과 B 처분을 먹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갑이 A 처분과 B 처분을 먹었습니다. A 처분은 예를 들어서 과징금이에요. 뭔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뭐 법 위반을 했나 보죠. 과징금 먹어라. 그리고 영업 허가 취소도 먹어라. 너무 심하다. 앞으로 영업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좀 낼래? 이렇게 처분이 두 개가 나왔어요. 갑이 와 들어서 못해 먹겠다. 영업허가 취소? 에이 그냥 영업 안 해. 들어서 안 해. 근데 과징금은 못 내겠다. 내가 그 정도로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A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만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리고 B 영업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분은 항상 굉장히 짧은 기간의 제소 기간을 가지고 있다. 90일.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쭉 흘러갑니다. A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계속 다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상황 여기 현재 갑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영업 계속 했어야 되는데 취소에 대해서 한번 다퉈봐서 영업허가 취소를 없애서 영업을 계속 했었어야 됐네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영업허가 취소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게 돼버렸죠. 90일이 도가 돼버렸으니까. 그쵸?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다시 한번 요건을 갖춰서 영업허가 신청을 해야 돼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걸로 한번 이거 다퉈보고 싶은 거예요. 법을 잘 넘기다가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소의 종류의 변경, 소의 변경이라는 게 있대. 소의 변경은 여기 보시면 소의 변경은 소의 종류의 변경도 있고 청구의 변경도 있대. 그리고 소의 변경에서 이런 게 있대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서 아 소가 마치 뭐가 변경이 되면 제소기간의 제한은 안 걸리는구나 라는 느낌이 오잖아요. 소를 변경시키면 제소기간의 제한은 안 걸릴 수가 있겠구나. 게다가 소의 변경은 소의 종류의 변경도 있지만 청구의 변경도 소의 변경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머리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머리 써볼게요. 여기다가 지금 갑과 X행정청 사이에서 소송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X가 갑한테 이런 처분을 했죠. 그래서 소장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소장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소장 원고 갑 피고 X 청구 취지 가장 중요한 거 A 처분 취소한다 이렇게 써서 이유 써가지고 소장 제출해 놓은 거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싹 끼워 넣는 거죠. B 처분 취소한다 하나 추가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구의 변경이고 청구의 추가가 되는 겁니다. 청구를 하나 싹 추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원이시니까 법 잘 아시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 거는 청구의 추가예요. 갑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 건 청구의 추가예요. 맞죠? 청구의 추가는 청구의 변경의 한 내용입니다. 맞죠? 청구의 변경은 소 변경의 내용입니다. 맞죠? 그리고 소의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법 21조에서 소의 변경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맞죠? 그리고 21조에서 14조 사항을 준용하고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14조 사항은 내용을 보면 아 제소기간 제한 안 걸리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 현재 여기에서 이 비처분 취소한다라는 걸 넣은 거는 적법하게 넣은 거고 제소기간의 제한은 안 걸리게 되는 거니까 한번 심리해봐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원이 뭐라고 얘기해요?
좋은 시도였다. 좋은 시도였다. 하지만 너의 말은 엄청나게 틀린 내용이 있다. 청구의 추가가 청구의 변경 맞아. 그리고 소의 변경도 맞아. 이건 오케이. 근데 네가 얘기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걸리지 않겠다고 하는 14조 사항을 21조에서 준용하고 있잖아. 근데 걔는 소의 종류의 변경을 얘기하는 거야. 너는 지금 청구의 변경을 얘기하는 거잖아. 청구의 변경은 소의 종류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21조가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가 지금 여기서 소장에다가 요거 하나 슬쩍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건 결국에는 원고와 피고가 X랑 갑으로 같아서 소장에다 하나 끼워 넣을 수 있을 뿐이지 여기서 새롭게 비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 제기하는 실질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소 제기 시에 이것도 제기한 걸로 봐줄 수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본질이 청구의 변경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소의 종류의 변경에서는 간단하게 정리. 소의 종류의 변경은요. 제소기간을 회피할 수 있게 해주는 규정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언제나 회피한 건 아니고 새롭게 소가 변경되는 시점에서 신소 제기의 실질을 구소 제기한 때 제기한 걸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소는 제대로 제기한 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서만 적용되는 거라고요? 소의 종류의 변경에서만 적용되는 거라고요. 근데 네가 지금 한 건 뭐예요? 청구의 변경이었잖아요. 청구의 변경. 청구의 변경은 제소기간 회피 규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실질적으로 새롭게 소를 제기하는 실질 그냥 그대로거든요. 그대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나눠서 요 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요 틀이 뭐 교수님들이 다 이렇게 나눠 놓으신 겁니다. 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수험적으로 좀 편하게 수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가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소의 종류의 변경 21조, 처변, 소변 22조. 청구의 추가는 법조문은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청구의 추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2조까지 봤고요. 이제 23조 보러 가겠습니다. 와, 중요한 거 나오네요. 집행정지, 가구제. 1항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조문의 제목은 집행정지이지만 1항에서 뭘 얘기하고 있다?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정 처분을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소송 제기한다고 해서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세처분 나왔습니다. 과세처분에 취소소송 제기하고 넋놓고 있다가는 뭐 나오는 거죠? 내 재산 압류돼서 공매되는 거 쭈르륵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요. 처분이 나왔어요. 근데 취소소송 제기하는 순간 그냥 정지가 됩니다. 더 이상 진행 안 시켜줘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명령 나왔습니다. 소송 제기하고선 넋놓고 있으면 철거 그냥 완료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집행정지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처분 먹잖아요. 나쁜 거. 그러면 소송 플러스 취소소송 플러스 집행정지 신청은 그냥 세트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항상 같이 간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일 때는 못하고 거부처분일 때는 못하고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우리 판례가 인정을 안 하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 2항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 당사자의 신청,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 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 두 개가 얘랑 23조 5항 이문이죠. 이거 두 개. 그냥 시험 문제 법조문 그대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X로 바뀌어서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거 두 개 해석이 제일 어렵잖아요. 이거 두 개 해석이. 법조문이 많이 등장하는 거고. 3항.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고요.
사항, 이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때는 이유에 대한 소명입니다. 증명 아니고 소심행. 소심행 완료. 끝. 집행정지, 심, 행정심판과의 관계.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세도공사건에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아니면 행정심판 청구는 했는데 재결 안 받고 올 수 있는 그 사정들을 원고가 소명해야 된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예외가 되는 사유. 그거 소명 책임 2개. 5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 결정,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 그거예요? 그 뭐라 그러죠? 백화점이에요? 다 나오네요. 중요한 거. 그쵸? 당직 나오고 그 다음에 즉시 항고 나오고. 6항 30조 1항의 규정은 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30조 1항이 뭔데요? 기속력. 너무 중요한 거.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오늘 할 거예요. 내용이 좀 쏟아지는 것 같긴 한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집행정지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요건 중요하죠? 요건을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적극적 요건이죠. 적극적 요건은 뭘 뜻하는 거예요? 있어야 집행정지 가능. ASMR이 좋네요. 아주. 적극적 요건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 외워보세요. 제가 요즘에 여기 슬렁슬렁 왔다 갔다 하다가 아는 얼굴을 좀 마주치면 외워보세요 막 그러면서 좀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선결 문제 외워보세요. 제가 저를 얼굴을 잘 보고선 이제 저를 만나면 계속 물어봐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주 보이시는 분들은 제가 얼굴이 좀 기억이 될 때도 있는데 또 얼굴 기억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좀 기억하다가 물어보겠습니다. 2문자. 당사자의 신청으로만 가능한 거 얘기해보세요. 이런 거. 처분 등이 존재. 적개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이런 것들이 존재할 때 집행정지 가능한 거예요. 그쵸? 적극적 요건. 적극적 요건이 있으면 소극적 요건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 같네요. 소극적 요건. 적극적 요건은 있어야 집행정지 가능이라면 소극적 요건은 없어야 집행정지 가능이겠죠. 없어야 집행정지 가능. 2개죠. 적개처 회급, 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치지 않을 것. 마지막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이렇게 읽는 거죠.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집행정지 결정을 해주는 게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때 집행정지 결정이 가능하다라고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적법한 본안소송 계속. 처분 등이 존재해야 된다는 건 뭐는 안 돼? 부작위는 안 돼. 처분 등이 존재해야 되니까 부작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안 돼요. 그리고 거부도 안 돼요. 우리 판례 태도. 거부도 처분이긴 하지만 안 됩니다. 거부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해봤자 수익적 처분을 신청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뿐이고 뭔가 원고에게 신청인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이게 없다라고 봐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뭐라고 얘기하죠? 금전배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배상으로는 도저히 참고 견디기가 어려운 유무형의 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외우시기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왜 외우고 있냐면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여러분들 쓰는 시험이었으면 이거 그대로 외워가지고 갖다 박아야 되는 거예요. 법전을 주잖아요. 서술형 시험에서는. 그럼 법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내용 있죠. 긴급한 필요 있잖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이런 내용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 쓰겠지 누구나. 이거에 대해서 판례가 뭐라고 설시하고 있는지를 써야 돼요. 그걸 외워서 써줘야 되는 겁니다. 집행정지는 워낙 특 A급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외우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저는 좀 아는 것뿐이지. 그래서 서술형 시험을 대비하는 것보다 객관식 시험을 대비하는 게 한 3분의 1 정도밖에 공부량이 안 돼요. 되게 적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만 하세요. 긴급한 필요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들. 아마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든지 긴급한 필요라는 것들은 오선지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나오면 정선지로 나올 것 같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허가. 무슨 허가죠? 건축 허가. 가백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이 너무 화가 나. 인근 주민 옆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이 자기 건물 짓는다고 막 땅 파고 이러니까 내 건물에 막 균열이 가고 주변 도로가 막 다 깨지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민원이 막 폭발하고. 그러니까 A 구청장이 이거 건축허가 잘못해 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을이 취소 소송 제기합니다. 취소 소송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쓰셨나요? 죄송합니다. 좀 더 좋은 예가 있어서. 자,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건축허가 일단 받았죠. 받고 나서 건축을 시작하니까 민원 폭발 막 난리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A는 안 되겠다. 건축허가 취소. 너 건축하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갑이 건축허가 취소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수정 테이프를 주섬주섬 꺼내셔가지고 법원에다가 건축허가 취소 소송 제기하는 거죠. 건축허가를 다시 되살려서 난 건축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뭘 신청하냐면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거예요. 집행정지라는 건 소송은 항상 오래 걸리니까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허가 취소를 좀 임시적으로라도 없애주세요. 그럼 언제까지? 이 소송 끝날 때까지는 건축 허가가 되살아난 상태로 내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A 행정청은 집행정지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해줘야 된다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해주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으세요? 안 된다고 하겠죠. 집행정지 해주면 허가가 잠깐 임시적으로 되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축을 계속 할 수 있죠. 지금 건축 허가를 취소한 이유가 뭐예요? 건축하니까 주변 도로 깨지고 민원 폭발하니까. 그러니까 건축 허가 없는 상태로 재판받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A는 주장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갑이 아니고 A는 뭘 소명해야 된다고요? A는 피고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니까 집행정지 해주지 마세요를 소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소극적 요건은 누가? 피신청인이라고 표현하죠. 집행정지는 신청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적극적 요건은 누가? 원고, 신청인이 소명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는 법조문에는 나와 있는 요건은 아니지만 우리 판례는 요구하는 요건이죠. 이건 판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건이고,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말씀을 물어보시면 네가 지금 소송 제기해놓고 집행정지 신청까지 했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소송이 인용 가능성이 진짜 1도 없어. 너는 그냥 시간 끌기용으로 소송 제기해놓고 집행정지 신청해놓은 거잖아 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다면 집행정지 그냥 날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안 해줄 거야. 너 지금 시간 끌기용으로 허가 잠깐 회복시켜놓은 상태로 팔고 튀려고 그러는 거지. 안 돼. 집행정지 안 해줌. 허가 잠깐 되살려주지 않겠음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알아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개, 처회급, 공본. 뭐 때문에? 요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때문에. 이거 뭘로 나왔다고요? 중대한 손해로 오답 나왔었다고요. 중대한 손해. 적당히 느낌만 가지고 가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중대한 손해나 뭔가 좀 손해의 발생이 좀 크다 정도 느낌만 가지면 뭐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행정심판법에도 집행정지가 있는데 행정심판법에서는 중대한 손해라고 하고 있고 행정소송법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하고 있어요. 얘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얘가 훨씬 더 큰 거. 얘가 훨씬 더 충족시키기 어려운 손해예요. 얘는 금전 보상이 불능이거나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어려운 손해였잖아요. 근데 중대한 손해는 금전 보상이 가능하더라도 그 금액이 굉장히 크다면 이 중대한 손해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심판에 나오는 집행정지 요건과 행정소송에 나오는 집행정지 요건이 구분이 되는데 얘를 냈단 말이에요. 얘를 내고선 이거 오답인데 알아? 라고 물어본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셔야겠다. 적개처, 회급, 공본 요 두 문자 정도 외워두시면 풀 수 있겠다.
되게 난감하셨을 거예요. 요건 5개, 6개 정도인데 이 중에서 5개를 딱 뽑아서 넣었단 말이에요. 다음 중 집행정지의 요건 해가지고 넣었는데 적법한 본안소송에 계속 맞는 것 같아. 처분 등의 존재 맞는 것 같아. 긴급한 필요 맞는 것 같아. 중대한 손해 그래 뭔가 큰 손해가 있으면 됐다 그래서 맞는 것 같아. 본안 청구가 이해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거 맞는 것 같아. 대형사고 나는 거죠. 5개 다 옳은 걸로 동그라미 된 거죠. 이러면은 좀 되게 골치 아파요. 5개 내가 틀림없이 X 고르는 건데 5개가 다 동그라미야. 내가 X 동그라미 고르는 건데 5개가 다 X야. 뭐지? 내가 어디서 잘못 봤나 보다. 다시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선택지를 본다. 바로 보일까요? 잘 안 보여요. 사람이. 그냥 그 생각이 지금 거기 꽂혀있기 때문에 안 바뀌어. 그리고 왜 안 바뀌지? 내가 어디서 놓쳤지? 하다 보면 시간은 잠깐 그거 고민하면 진짜 5분 후딱 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그 문제는 빨리 넘어가야 돼요. 빨리 넘어갔다가 나중에 다 끝까지 가고 나서 다음에 와서 다시 보면 보일 수가 있어요. 머리가 한번 이렇게 리프레시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어? 이거 좀 알아두셔야겠다. 두 문자 외우고 계시죠? 적개차 왜곡 공본. 두 문자 집을 하나 만들어야 될까? 만들어야 될까요? 안 만들어도 되죠? 아니 그거를 뭔가 요구하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즉시 항고. 3탄피 즉시 소집. 뭐 계속 써야 될까요? 집행정지, 즉시 항고가 가능한 거, 제3자의 소송 참가, 피고 경정, 소의 변경, 그 다음 집행정지. 이제 완성됐네요. 그쵸?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속력.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또 바보들의 대행진 한번 해봐야 될까요? A 구청장이 갑에게 철거명령 내렸습니다. 위법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취소 소송으로 다퉈야죠. 그러면서 우리는 집행정지하고 있으니까 집행정지까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집행정지에 대해서 인용결정이 나왔어요. 인용결정이 나왔다는 건 철거 명령의 효력을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잠깐 멈추겠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지우는 건 아니죠.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철거 명령이 없는 거니까 소송 중에는 철거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A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철거 명령. 내가 갑에게 한 철거 명령은 소송 끝날 때까지 일단 정지가 됐구나. 오케이, 형님 도와주세요. B 시장님이 출동하셔서 얘따 받아라 철거 명령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집행정지 사건은요. 취소 소송이나 집행정지 사건으로 신청 사건이나 결국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게 일단 대원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고 갑, 피고 A,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신청인 갑, 피신청인 A 이들 사이에서는 철거명령 수속된 게 맞아요. 그렇죠? 제3자가 갑자기 철거명령 또 내리는 거죠. 이거는 효력이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겠죠.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집행정지의 효력은 누구한테도 미치니까 그 밖의 관계행정청, 당사자인 행정청뿐 아니고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도 미치니까 이런 건 할 수 없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기속력 가서 또 할게요. 기속력 가서. 30조 1항을 집행정지 결정에 준용한다는 건 그냥 이거예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이라는 말 자체를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됩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정도로 그냥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24조까지 하겠습니다. 24조가 집행정지 취소거든요. 같은 애예요. 집행정지랑 집행정지 취소랑. 1항 집행정지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사례. 갑이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하니까 주변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건축허가 취소가 날라가 온 거죠. 건축허가 취소를 날렸는데 갑은 취소 소송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까지 같이 했어요. 이거 그래야겠네. 시간 순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니까 주변 민원 폭발. 그래서 허가를 취소해버렸죠. 갑은 안 돼요. 취소에 대해서 취소 소송 제기하고 그 다음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슈는 집행정지니까 집행정지에 대해서 신청인 갑, 원고 갑은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이거 집행정지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건축허가의 효력을 되살려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송 끝날 때까지는 건축하면서 소송 받게 해주세요. 소송 진행하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아니면 공기 놓치면 공기 밀리면 엄청나게 큰 손해가 생기니까 무조건 건축은 하면서 소송 진행하게 해주세요. 건축 허가 취소를 좀 소송 끝날 때까지는 없애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A 행정청 건축 허가를 날려버린 취소했던 A 행정청은 뭐라 보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건축하면서 소송 진행한다는 건데 건축하기만 하면 지금 주변이 난리가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즉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이걸 주장을 할 거고 갑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하겠죠. 우리 법원이 판단해 보니까 그래 뭐 건축하면서 소송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집행정지 인용했어요. 그러면 소송 끝날 때까지는 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 날부터 건축 시작하니까 민원 폭발. A가 어떻게 하죠? 지금 민원 들어오고 있는 거 법원에다 갖다 보여주는 거죠. 공공복리에 지금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해줘서 걔한테 갑한테 건축허가 임시적으로 살려줘서 민원 폭발하고 있잖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법원이 보고 아 내가 집행정지 잘못해줬구나 생각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도록 된 거죠. 그렇다면 집행정지 결정 취소해야 되겠네요. 그냥 그 얘기예요. 당사자의 신청과 직권에 의해서 당사자 여기서 누가? A가 취소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법원 판사님이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아 여기가 내가 담당하는 그 사건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거구나. 돌이 막 날라와. 맞았어. 집행은 취소. 할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취소 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의 경우에는 23조 4항 및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3조 4항은 뭐예요? 소명. 집행정지 취소를 하려면 아까 여기서 누가? A 행정청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법원에서 지금 집행정지 해줘가지고 난리 났어요. 라는 거 소명 정도로 커버할 수 있겠다. 직명까지는 아니고 그 얘기고. 5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즉시 항고 가능.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면 집행정지에 대해서 중요한 애들 많이 했고요. 요거 밑줄 친 두 개. 요거는 내용이 조금 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